일부 요양병원과 정신과 병원들이 노숙자들을 유인해서 입원시키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입원 후에는 사실상 노숙자들을 방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노숙자들을 입원시킨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불법 행위를 추적해왔던 시민단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상임활동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면 이제 병원들이 노숙인들을 유인해서 입원을 시키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노숙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한 겁니까? 여러 가지인데요. 이를테면 서울역이나 영등포 이렇게 주요 노숙지에 이들이 출연을 합니다. 와가지고 잠자리가 편하다, 담배를 준다, 수급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미끼를 제공해서 유인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술을 엄청 사줘서 만취가 되도록 만들거나 상황 판단이 불리한 지적장애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탈시피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뭐 주요 전철역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네네. 우리랑 함께 가면 먹을 것도 주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잠시 병원에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만취가 돼서 이제 기절을 하다시피 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네네. 이런 분도 있었고. 예, 참 이게 결국 네네. 이제 어떤 그 불법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병원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노숙인 한 명을 유치하면 얼마나 병원이 급여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월 180에서 200만 원을 보통으로부터 지급받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아, 그 돈은 그러면 나라에서 이러한 노숙인들을 보살필 경우에 잘 보살펴달라는 차원에서 병원에게 주는 거겠네요? 예, 일당 정액수가제라는 그 급여 지급 원칙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는 이들이 이 요양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치료를 했구나라고 간주하고 주는 거죠. 아하,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엄청난 폭리죠. 아, 이런 병원들은 도대체 어떤 병원인가요? 저희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이제 주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강화도의 베스병원 같은 경우는 10개월 영업해서 노숙인 명의로만 급여를 부당 편취한 게 15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15억 원이나 8개월 동안? 야. 그러니까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의사로서의 어떤 윤리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서 유인해서 이들은 아무 정보도 모른 채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충실하게 병원에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도리는 아닌 거죠. 노숙인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이 됐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병원 가서는 그러면 어떤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병원 가서는 입원한 분들이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담배를 일주일에 서너 갑 제공하거나 커피 믹스를 제공하고 이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퇴원을 자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왔는데 소금을 해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폐쇄병동이라고 해서 출입이 불가능한 그런 병동에 보내거나 아니면 CR룸이라고 해서 신체를 격리시키는 독방이 있습니다. CR룸. 가둬놓고 RT라는 팔과 다리를 묶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신체 억제제를 사용해서 강박을 하는데 강박을 하고 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코끼리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 주사요? 네네. 그럼 코끼리도 눕힌다는 의미에서 코끼리 주사라고 호칭, 통용되는 용어인데요. 코끼리 주사를 넣으면 보통 건강한 사람도 한 2, 3일 동안은 축 늘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폐쇄병동 이런 것은 실제로 어떤 좀 심각한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나가고 싶다 이렇게 너무 자주 의사를 표명을 아예 가둬버린다 거기에? 네네네. 아니면 애초에 입원할 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폐쇄병동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을 걸기도 하죠. 아, 근데 이걸 또 못 나가게 이렇게 주사까지 놓는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코끼리 주사 같은 것은 사실상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그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아닐까요? 폐쇄병동에 보내는 것부터 의사의 지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는 이런 병원들이 당직 의사가
주말에도 당직 의사가 없습니다. 대낮부터 술 먹고 오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예. 밤이나 주말에 먹게 되는데 의사가 없는데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럼 이분들 이런 대우를 받으시고 저항도 네네. 못 하셨겠네요. 그래서 주로 퇴원하는 방식이 예. 계속 퇴원 거부를 당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외출로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외출로 이렇게 나오는 네네네. 방식으로 해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네, 예. 예, 이건 뭐 병원이 아니라 거의 감옥같이 그냥 가둬놓는 거네요. 가둬놓고 예, 예. 그 지원금을 받는 뭐 그런 형태인데 네네. 아까 이제 개업한 지 10개월 만에 이 노숙인을 유치를 해가지고 15억을 벌었다는 그 병원, 그런 병원들은 네네. 그렇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그러한 이익들을 다 환수되게 됩니까? 환수 조치를 이제 그 국가에서 하게 되죠. 예. 근데 이 환수율이라는 것이 8%밖에 안 됩니다. 8%밖에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92%는 떼이는 거죠. 폐업 조치를 당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폐업을 합니다. 아하, 폐업은 병원에서. 폐업과 동시에 청산 절차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병원 집단들이 청산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언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예. 그런 것들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한 시간을 저는 복지부가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제도상의 허점을 노리면서 어떤 네네. 지원금을 받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네네. 그럼 이 병원들 나중에 또 다른 이름으로 또 개업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혹은 면허 정지가 이제 풀리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이런 일 다시 없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될까요? 노숙인 복지에서 이런 먹고 자는 문제, 노숙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는 이런 변태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그 픽업 브로커 이런 사람들의 이익 창출 욕구와 맞물리면서 복지부는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뺏기는 거죠, 이들 병원에게. 예. 노숙인 복지의 강화가 가장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숙인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로 인해서 이러한 현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참 이 복지를 위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상임활동가였습니다.